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옥군입니다. 9월 15일 오전 10시 17분이네요. 예, 그 네팔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한 그런 자극적인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죠. 예전에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한 30년 전 제가 한 30살 무렵에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없었죠. 왜냐면은 그 중앙방송국에서 통제된 방송만 송출이 됐으니까요. 예, 그런 이제 장면들은 자극적이다 뭐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걸러서 방송을 안 했죠. 그때는. 또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그게 어찌됐건 국민 전체,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위해서 실익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뭐 실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장면들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으니까 그나마. 근데 이제 지금은 이 극좌파, 이 좌파 범죄자 정권이 지금 범죄자 민주당 쪽이 그런 방송을 아예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방송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유리하냐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판단을 하니까 그래 놓고서 국가 전체를 위한 이제 판단이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니까 문제죠. 예, 아무튼 그런데 그런 네팔에서 일어난 시위의 그 자극적인 영상들, 재무장관이 막 폭행당하고 그런 장면들이 그 SNS를 통해서 그냥 여과 없이 보여지고 있어요. 저도 봤고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죠. 막 강물에 끌려다니면서 폭행당하고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들인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건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다 그것들이 지금 그 SNS를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찰리 커크가 살해된 그 상황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지구촌이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머리 좋은 옥군이 말씀드리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한 300년 전에는 옆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몰라요. 이제 귀동냥으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옆 동네에서 아주 희한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옆 동네에서. 근데 그 주변에서 그 사건을 실제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몇 명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몇 명만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여섯 명이 봤다. 대여섯 명은 봤겠죠. 희한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뭐 살인 사건 같이 안 좋은 사건도 있지만 뭐 정말 희한한 믿지 못할 그런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요즘에는 뭐 정말 뭐 곰하고 호랑이가 뭐 진짜 친구처럼 지내는 장면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주 희한한 장면들을 한 300년 전에는 몇 명이 봤다 하더라도 그 몇 명이 본 게 다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전달될 때 어떻게 되냐면 말로 전달이 되죠. 입으로, 입소문으로. 옆 동네에 가서 야 어제 희한한 걸 봤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렇구나. 귀동냥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보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럼 옆 동네까지는 또 그렇게 퍼졌다 하더라도 몇 동네 건너가게 되면은 그 뭐 귀동냥으로 또 전달받은 사람이 또 말을 하면 말 자체가 엄청나게 다른 게 막 변질돼 가지고 전달되고 뭐 그런 거. 우리 어렸을 때 막 긴말 전달하기 뭐 이런 거 해봐서 알잖아요, 다. 이제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그 말이 전달될 때 얼마만큼 왜곡되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게 불과 300년 전인데. 그럼 지금은 이제 달라진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옆 동네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옆 동네뿐만이 아니라 그게 SNS, 그러니까 화면으로 찍어가지고 스마트폰을 뭐 개개인이 다 들고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영상을 SNS에 올리니 전 세계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그 영상을 다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믿지 못할 장면이 일어나잖아요. 세계 어느 곳에선가는. 그럼 그 영상들을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물론 육안으로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카메라에 담긴 내용은 화면으로 나타나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들은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말로 들어선 에이 설마 그랬겠어 이럴 일도 눈으로 보게 되면 믿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생생하니까 눈으로 보게 되면, 화면으로 보게 되면, 그렇듯이 지금 네팔에서 그 장관들이나 뭐 또 총리는 뭐 헬기 타고 도망가는 장면도 우리가 저도 보지만 여러분들도 다 볼 수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전 세계 모든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 동네에서 일어났던 이 예전에 300년 전에는 5명이 봤으면 5명이 본 건 끝이에요. 지금은 화면으로 찍으니까 그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지구촌이라는 말이 형성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방송이라는 게 인류가 이제 만들어냈으니까 방송이라는 시스템을.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장면들을 육안으로 직접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저도 봤으니까 뭐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면들을 봤을 텐데 더군다나 그런 장면들은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 재무장관인가 뭔가는 막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발차기로 폭행당하는 장면 그런 것들이 찍혔으니까요. 도망 막 가고 뭐 그런 모습들이 그게 영화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일이니까 너무 생생하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자극받게 되죠. 영향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시위 문화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뭐 찰리 커크 죽은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요즘에 오늘 아침인가 올라오는 짤 보니까 영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시위가 일어났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100% 확인된 얘기인지 이제 그거는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될 거고 어찌됐건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네팔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영국에서도 그 보수 단체에서 시위를 했다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23 계엄 이후에 보수 단체에서 엄청나게 시위가 많이 광화문에서 일어났었고 광화문에 막 엄청 많은 인원이 모였었고 뭐 전국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지금 1.23 계엄 이후에 지금 9개월 동안 계속 모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그 세가 불어나고 있죠. 거기에다 대고서 이재명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선자가 아마 그 위기감을 조금은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면 사람이 두려워지면 오히려 실수를 하게 되듯이 거기다 대고서 발언한 게 깽판이지 그게 어떻게 시위냐 집회냐 이런 발언을 한 거죠. 이 발언이 지금 굉장히 또 문제가 되고 있죠. 어찌됐건 그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니까 깽판이다. 깽판이란 얘기. 그럼 이제 그것이 그 단어,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을 자극하게 되죠. 아니, 국민들이 시위를 하는데 그걸 깽판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거는, 지금 네팔에서도 그런 시위가 일어난, 그런 어떤 폭력적인 시위가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가장 큰 원인을 그 SNS에 대한, 그 탄압이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주된 이유였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런 얘기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 당선자가 했던 게 그거죠. 실수를 한 겁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었죠. 더 국민을 자극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지구촌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이런 시대를 사는데 이 시대에서 네팔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한테 그냥 바로 전달되잖아요.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그 재무장관인가 뭔가 폭행당하고
그 강물에 막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30년 전만 해도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중앙에서 통제한 영상이 송출이 되니까요. 지금은 그렇게 SNS를 통해서 통제되지 않은 그런 영상들이 막 자극적인 영상들이 다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도 영향을 받을 텐데 거기다 대고 기름을 부은 격이죠. 깽판이지 그게 어떻게 시위냐. 예. 시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굉장히 폭압적인 발언이죠. 예, 그런 발언은 사실은 했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에요. 제가 저쪽 편이라면. 예. 만약에 제가 저쪽 참모였다면, 그런 발언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특히나 이 상황에서는 네팔에서 저렇게 정부가 막 전복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폭력적으로 그것도. 지금 또 세계 곳곳에서 그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게 깽판이지 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말렸겠죠. 제가 참모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어찌됐건 그런 일이 벌어졌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 악수를 두는 거죠. 심리적으로 몰리게 되면 자꾸 악수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바둑을 못 두지만 바둑 두는 분들은 그걸 잘 아실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제 이게 형세가 불리하고 이게 막 심리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자꾸 악수가 나오게 되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죠. 깽판을 치다니요. 그것도 뭐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이 그 시위를 할 때 지금 영상들 쭉 올라오면 폭력적인 면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피켓 들고. 물론 그 구호 자체는 굉장히 과격해요. 보시면 뭐 살인자 이재명 내려와라 뭐 이런 아주 자극적인 아주 극단적인 구호는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무슨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물론 뭐 중공기를 불태웠다. 중공기를 불태울 수 있죠. 미국 국기도 불태우는데 그 표현의 자유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깽판이다. 그거 못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네팔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폭력적인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국가가 체제가 전복이 되는데 정권이 전복이 되는데 정권이 지금 그것 때문에 전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공기 불태우면 안 된다. 예, 기름을 붓는 격이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영향받아서 한 지역에서 그게 일어나면 다른 지역까지 그런 게 영향받아서 또 여기서 뭐 시위가 발생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원래. 지금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몇십 년 전에도 뭐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면 또 다른 지역에서 영향받아가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게 들불처럼 번져갖고 전국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네팔에서 일어난 일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대에는 SNS 때문에 그게 옆 동네에서 일어난 일보다도 더 생생하게 전달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네팔에서 일어나서 이제 그게 영향받아갖고 우리나라 시위가 더 들불처럼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격이에요. 깽판을 친다뇨. 국민들이 하는 일에다가 깽판이라뇨. 예. 여러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깽판이라뇨. 예, 이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발언이죠.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글쎄요, 좀 더 시간이 가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발언이 없었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네팔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선진화돼 있고 문화 자체도 그렇고 국민성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뭐 그렇게 폭력적인 국민성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저렇게 기름을 붓는 듯한 저런 발언이 자꾸 나오게 되면 깽판을 치다. 국민한테 대고 깽판을 친다. 예, 아주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알게 되겠죠. 제가
느끼는 바로는 지금 전 세계가 이제는 지구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300년 전에는 옆 동네에서 일어난 일조차 귀동냥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특이한 일이 일어난다면 다른 나라에서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그거를 실시간으로 거의 알 수 있잖아요. 다 같이. 그러니까 전 세계 지구 80억 인류가 지금 뭐 같이 그 정보를 막 동시간대로 거의 막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네팔하고는 좀 다른 게, 우리나라의 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의 위상. 지금 문화적으로 거의 세계에서 최고 영향력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또 경제력도 뭐 거의 상위권 10위 안에 들 정도로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네팔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좀 더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렬할 수 있잖아요. 강력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23 계엄이 전 세계에 미쳤던 영향이 상당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역으로 이 머리 좋은 웃구는. 1.23 계엄 이후에 쭉 일어났던 일들. 1.23 계엄 자체가 쇼킹했던 사건이었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대한민국에서 지금 계엄이 일어났대.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고, 특이한 일이잖아요. 계엄이라는 건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전 세계에서 상당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1.23 계엄이 일어났대. 그럼 굉장히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이제 광화문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것들은 SNS를 통해서 전 세계로 다 퍼져 나갔겠죠. 그럼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대. 영향 받았겠죠. 제가 봤을 적에는요, 네팔도 그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의 영향. 이것은 지금 머리 좋은 이 웃군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 이 전 지구촌을 봤을 때, SNS 개인적인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전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사는 지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네팔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1.23 벌써 9개월이 됐고 10개월이 다 돼가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그 1.23 계엄이 일어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네팔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근데 네팔에서 벌어졌던 일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겠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지금 10개월 동안 쭉 일어나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재판이 벌어지고, 그거를 뭐 지금 모스탄 대사니 그때 미국에서 그 선거 감시단이 와가지고 그런 과정들을 쭉 모니터링 하고 갔죠. 그러니 뭐 전 세계에 그게 안 퍼질 수가 있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사건은 네팔에서 일어난 아주 극적인 사건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네팔에서 일어났던 장관이 막 폭행당하고 이런 장면들은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냥 막 직접적으로 막 퍼졌겠지만, 그 정도까지 퍼지지는 않았겠지만 은근히 계속 전 세계에 오랜, 그러니까 한 10개월 동안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그것 때문에 찰리 커크도 우리나라에도 왔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게 다 연관이 있다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전 세계에 화제가 되고 있었다라고 봐야죠. 이제 다 알고 있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300년 같았으면 그 일을 전 세계에서 누가 알겠어요? 아주 극소수만 아는 거죠. 그것도 귀동냥으로. 모르죠, 전혀. 거의. 한 300년 전이었으면 거의 몰랐을 일이에요. 나중에 알게 되는, 시간이 엄청 지나요. 그런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서 10개월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그러니까
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그 우리 정말 정당하게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부당한 방법으로 탄핵당하고 이런 과정들,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판단이 나오는 이런 과정들을 전 세계에서 다 공유했다라고 봐야죠,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거에 영향받아서 네팔에서도 저런 일이 벌어졌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러니까 광화문에 그 수많은 인파가 모이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부패된 선관이나 뭐 민주당이나 이런 의회 권력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서 알지 못했다면, 영향받지 않았다면 네팔에서도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저런 사건이.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네팔에서 또 일어났던 일은 우리한테 또 영향을 주겠죠.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런 과정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당선자는 악수를 두고 있죠. 네. 깽판. 국민한테 깽판이라는 말은, 그건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말이죠. 국민이, 많은 수의 국민이 모여서 시위를 하는데 그걸 깽판이라고 표현을 했다. 근데 제가 어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주권이 국민한테 있는, 그건 옛날로 치면은 간신배가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왕한테 막말을 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왕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신하가, 간신이 왕한테 이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나머지 막말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한테 깽판이라뇨. 국민이 합법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깽판이라뇨. 거기다가 중국 국기를 불태우면 왜 안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게 자유인데. 미국 국기도 막 찍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깽판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어떻게 될지. 이제는 뭐 굉장히 이제 어떤 특이한 지점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도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들끓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일 수도 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뭐 봉기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이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전국적으로 봉기가, 그럼 우리나라에 국한된 일이었잖아요. 이제는 그게 지구촌이니까 서로 다 영향을 주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수주의가, 보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보수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인간이니까 거짓말을 하겠지만 거짓말을 잘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보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각성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제가 좀 늘 희망 고문해드리는 uk군입니다. 감사합니다.